자, 미국 그 대표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기 위해서 왔다가 협상 80분 만에 원래는 5시간 회의를 해야 되는데 80분만 하다가 일어나서 협상이 결렬돼서 그 미국의 대표가 다음날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을 하면서 혹시라도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내일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해야 되는데 지소미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일 밤 12시 자정에 지소미아가 완벽하게 종료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은 지소미아 종료로 확실하게 달려갈 것 같아요. 지소미아 연장을 하면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겠지만 지금까지 들려오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보면 지소미아 파기 종료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문재인이 강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방위비 부분에서도 문재인이 못 올려주겠다라고 굉장히 완강한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기 때문에 결렬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미국 말을 지금 안 듣는다. 일본하고 화합하지도 않고 미국하고 좋게 사이좋게 지내려고도 안 한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 철수 이전에 주한미군을 감축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 나도 몰라 라고 미국 국방부 장관 에스퍼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주한미군 감축으로 가고 그것이 더 진행되면 주한미군 철수, 완벽한 철수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1단계로 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도에서 읽혀집니다. 사실 이 방위비가 타결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9,000명이 강제 휴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한국인 직원 9,000명, 그냥 한 10,000명으로 합시다. 1만 명이 월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방위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 1만 명의 한국인은 직업을 잃게 되겠죠. 실업자가 되게 되겠죠. 자, 한국인 직원들에게 보내온 미국의 그 주한미군 그 사령관이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서 한국인 직원들은 내년 4월부터는 강제로 무급 휴가를 보낼 방침이다. 그러니까 올해 안까지 12월까지 이 방위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내년 4월부터는 10,000명이 실업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월급을 대강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몇백만 원 받게 되면 몇백만 원이 10,000명씩 몇백만 원이면은 그것도 한 100억 원, 한 10억 원, 몇십억 원, 몇백억 원 이렇게 돈 나가죠. 자,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는 이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군수 물품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하는데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거기에 돈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조 원을 더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 전부 미국한테 가는 거 아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한국에도 손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방위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한국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한국인들이 돈도 못 벌고 한국의 경제에도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5조 원을 인상하게 되면은 한국은 1년 방위비 50조 원을 쓰는 상태죠. 그러니까 한국의 1년 방위비 50조 원에 10분의 1만 5조 원 더 인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5조 원이라고 하는 돈도 국민 1인당으로 환산을 하면 5천만 국민이니까 국민 1인당 1년에 10만 원을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8천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액수상으로.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그 5조 원이 비싼 거, 금액이 크다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문제인 이 주사파 좌파들의 이념이 문제죠. 이 자들은 반미 정서를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부터 2017년 5월에 문재인이 청와대를 꿰찼을 때 비서실장에 임종석이 앉았는데 임종석이 반미주의자였죠.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 주사파들이 청와대 직원으로 비서관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 자들이 반미 운동하던 놈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문재인과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의 반미 정서다. 이 자들은 입만 벌리면 한국도 주권이 있는 나라다. 한국은 자주국방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미국이 없을 때 한국이 자주국방 할 수도 없는데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자꾸 읊어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국의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가 트럼프 대통령 눈에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보니까 문재인 쟤는 말이야 내 앞에 오면 좀 얌전한 듯한데 뒤돌아가면은 꼭 이상한 짓들을 하고 반미 그 정서를 갖고 행동한다는 걸 안단 말이죠. 뒤돌았으면은 중국 시진핑에게 딸랑거리고 북한 김정은에게 아양 떨고 이상한 짓들을 자꾸 하니까 도대체 지금 문재인이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위비 문제도 그렇고 지소미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사령관 그리고 주한미군의 최고위 수뇌부와 현재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한국이 1조 원은 줄 거고 잘하면은 1조 5천억까지는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원래 원하는 것은 총액이 6조 원이니까 6조 원이 안 되니까 주한미군을 줄이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6조 원 안 줄 게 분명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서는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6,500명을 줄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제 신문 보도를 가만 보니까 미군 감축
말조차, 미군 감축이라는 말조차 금기시하는 한국 군대. 예, 이런 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방위비 문제, 감축 방안 협의한 듯.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은 부자 나라야. 그리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군 감축할 거냐 질문하니까 감축할지 안 할지 몰라 이렇게 대답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좌파들은 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가 너무 무례해라고 반발을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주한미군 철수할 거냐 묻자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검토할 거다, 이런 기사 제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00명을 철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4,500명. 이 4,500명은 왜 철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요. 내년 3월에 이 4,000명이 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예정대로. 그 내년 3월에 예정대로 미국에 이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교대로 다시 4,500명이 미국에서 와야 되거든요, 한국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오게 되면 4,500명이 감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 4,500명은 어떤 부대냐면요. 이 부대가 철수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 군대는 기형적인 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유사시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 기계화 보병 부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대가 4,500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 기계화 보병 여단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보병은 보병인데 이렇게 뭐죠? 이게 탱크, 장갑차, 이런 걸로 무장된 보병입니다. 결합된.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전투 부대인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미국이, 니네들 그러면은, 예, 감축할 거야, 또는 더 나아가서 철수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가 점점 하다 보니까, 한국의 문재인 쪽에서는 점점점 더 코너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문재인이 일부러 이런 것을 노리고 할 수도 있겠죠. 주한미군 나가려면 나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 1개 여단은 어떤 여단이냐, 좀 더 자세히 보면요. 기계화 보병 여단인데 9개월마다 미국 본토에서 교대로 순환해서 한국으로 배치되어 옵니다. 내년 3월에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가는 4,500명이고요. 현재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동두천 부대가 전방을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압을 하는데, 동두천을 지키는, 즉 서울을 막아주는 그러한 미군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올 때, 휴전선을 밀고 쳐들어 내려올 때 미군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미군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는 그러한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죠. 지금은 이제 동두천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군이 동두천 쪽으로 지나오다가, 그러면 미군이 그걸 막게 되어서 미군이 자동으로 참전이 되고 전쟁에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북한 김정은이 굉장히 무서워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동두천 지키는 미군이 없어지면은 북한군이 서울까지 그냥 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미군 부대는
한 번에 축구장 3개에서 4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52개의 로켓포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 중에 유일하게 아파치 공격 헬기 1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는 부대인데 얘네들이 다 철수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미군 부대가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2,000명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22,000명 아래로 못 줄이게 해놓은 법률인데 이 법률은 1년마다 갱신하는 법률이래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사인을 안 하면 주한미군 22,000명 유지하는 것도 법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수권 법안에 사인을 매년 갱신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면 뭐 내년이라도 트럼프가 기분 나쁘면 주한미군 전원 다 철수시켜 라고 해도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